억대 연봉 판매왕의 영업기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진심이 전해지면 고객은 알아서 산다. 낯선 친절의 감동.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 대가도 없이 돈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 국어를 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통해서 말이다. 그 돈이 내게 큰 힘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다. 어느 때와 같이 담배 박스를 테이프로 칭칭 감고 가방을 만들어 10개짜리 칫솔 세트를 100개 채워서 지하철로 향했다. 신설동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어둡고 칙칙하다. 마치 현재의 내 모습처럼 긴 동굴을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다. 매표소에서 지하철표를 끊고 투벅투벅 지하철을 향했다. 지하철로 향하는 모습은 항상 두근거린다. 내가 하는 장사가 불법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파출소에 끌려가기 때문이다. 지하철표를 끊고 늘 가는 2호선 라인으로 이동했다. 신당역에서 잠실역까지가 주로 장사를 했던 구간이다. 그날도 마음을 굳게 먹고 지하철을 탔다. 항상 느끼지만 매번 탈 때마다 떨리고 지하철을 탈까 말까 고민을 했다. 객차 3번째 지점에 가방을 내려놓고 인사를 한다. 안녕하십니까? 아르바이트 학생입니다. 잠시 시끄러웠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상품은 누구나 가정에서 꼭 필요로 한 칫솔 세트입니다. 요즘 슈퍼나 목욕탕에서 가셔도 칫솔 하나에 500원 이상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칫솔은 10개 한 세트로 단돈 1,000원을 드립니다. 갑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오거나 친척분들이 찾아왔을 때 칫솔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10세트짜리 한 세트만 갖고 있으면 전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칫솔 모도 고급 칫솔 모처럼 부드럽고 손잡이도 인체공학 설계로 그립감이 아주 좋습니다. 단돈 1,000원에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 갈게요. 알겠습니다. 설명을 마치자 승객들이 하나씩 사갔다. 그때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다가와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고 급하게 열차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어떻게 손을 펴보니 꼬깃꼬깃 접어진 만원짜리 한 장이었다. 그분은 물건도 가져가지 않고 그냥 만원짜리를 내 손에 쥐어주고 호련히 가버리셨다. 쫓아가려고 했는데 이미 문은 닫히고 열차는 출발하고 있었다. 나는 만원짜리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었다. 마음이 이상했다. 그래서 다음 역에 내려서 지하철 벤치에 앉았다. 갑자기 많은 생각이 몰려왔다. 나를 아는 사람인가? 본 적이 있던가? 누구지?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지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 돈을 왜 줬을까? 뭐 때문에 줬을까? 왜?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 만원짜리 지폐를 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흐르는 것이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내가 놀라웠다. 왜 눈물이 나는 것일까? 고마움일까? 아니면 비참함일까? 무엇일까? 수없이 내게 질문을 던졌다. 지난 시간들이 파노마라처럼 스쳐갔다. 처음 지하철에 와서 장사를 하다가 잡혀서 법원에 가서 즉결 심판도 받고 하루에 한 번씩 파출소에 끌려가서 벌금 딱지를 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고시원 골방에서 밥을 먹고 또 새벽에 나와서 지하철을 타고 만감이 교체했다. 지하철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고는 있었지만 좋은 기억, 행복한 기억은 없었다. 매일 치열하게 노점상들 사이에서 부딪히고 인상 쓰면서 서로 지하철을 타려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전쟁처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내 손에 쥐어진 만원짜리 지폐는 나를 울게 만들었다. 만원을 건네준 그 아주머니가 너무 고마웠고 따뜻했다.
아주머니도 나 같은 아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하철에서 고생하는 학생을 보니 왠지 아들 생각이 나서 도와주고 싶었나 보다. 너무나 고맙고 행복하고 기쁨이 가슴이 뜨거워졌다.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나쁘지만은 않구나. 좋은 사람은 많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많구나. 지금도 그때의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찡하고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낀다. 그리고 그분을 꼭 찾고 싶은 생각도 든다. 내가 어려웠을 때 희망의 돈을 주고 가신 아주머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고맙습니다. 사는 사람이 후회 없게. 지하철에서 물건을 팔 때 나의 마음가짐은 이랬다. 첫째, 걸리지 말자. 둘째, 많이 팔자. 셋째, 꼭 필요한 사람이 사면 좋겠다. 넷째, 내 물건을 사는 사람이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항상 이렇게 다짐을 했다. 지하철 노점으로 들어오는 물건은 수없이 많은데 그중에 늘 가격 대비 좋은 상품만 선택을 해서 팔았다. 마진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000원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상품들, 그리고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필요한 상품만을 선별해서 팔았다. 그래서 그랬는지 내가 파는 상품은 잘 팔렸고 설명도 해주기 전에 사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왜냐하면 어느새 지하철 2호선에서 스타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마진이 좋은 불량 상품을 팔았더라면 나는 그곳에서 물건을 많이 팔지 못했을 것이고 욕을 먹었을지도 모른다. 거의 같은 시간에 지하철 타기 때문에 내게 여러 번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다. 그리고 칭찬을 해주는 승객들도 있었다. 지하철은 사람 냄새가 정말 많이 나는 곳이다. 정이 있고 사랑이 있다. 영업을 하다 보면 머릿속에 이것 하나 팔면 얼마나 남고 저것 하나 팔면 수당이 얼마고 하면서 온통 숫자와 계산으로 가득 찬다. 고객을 위해서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많고 회사에 이익이 많은 상품을 팔려고 애를 쓴다. 그러면 고객들은 금방 눈치를 챈다. 본인이 생각과는 다르게 영업사원이 다른 상품을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들은 영업사원이 강조하는 상품을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 왜 이 사람이 유독 한 가지 상품만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 나 역시도 그렇게 영업을 많이 했었다. 고객은 그럴 때 영업사원에게 진심을 느낄 수가 없다. 물건 하나 팔려고 하는 장사꾼으로 보게 된다. 결국 내가 선택한 것은 나 보고는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좋은 상품을 권해주고는 전략이다. 진심으로 고객의 입장에 서서 그리고 고객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권해드리는 것이 영업에서 오래 갈 수 있는 길이고 그 고객들이 나의 영업사원이 되어 곳곳에서 나를 추천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영업사원은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유형의 상품이든 무형의 상품이든 고객에게 대가를 지불받고 상품을 파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많이 팔아볼까 하고 고민만 하지 말고 고객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고객에게 나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고객의 기대감을 높여라. 당신만 선택된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남녀의 차이가 많다. 남자는 일단 다른 조건은 필요 없이 무조건 예쁜가 안 예쁜가가 첫째다. 그 첫째 조건이 충족되면 그제야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직물적이고 원초적인 동물이다. 그런데 여자들의 경우는 사뭇 다르다. 물론 남자들처럼 잘생겼나 못생겼나가 중요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설문이나 질문에서 여자들은 그 남자의 능력과 성격을 많이 본다고 답한다. 그렇다면 남자의 능력이라는 것이 눈에 바로 보이는 것일까? 단지 어떤 직장을 다니는가와 집안에 어떤가 정도를 바로 보고 판단할 것이다.
더 나아가 데이트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남자가 생각하는 세계관이나 앞으로의 꿈들을 들으면 기대하게 된다. 기대한다는 것은 내 눈에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그 무엇을 상상하게 하고 믿게 만드는 힘이다. 국어 사전에서도 기대라는 말은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가를 바라면서 기다림이라고 나와 있다. 실제로 형상화되어 있지 않고 무형의 그 무엇을 바라는 것인데 우리들의 지난 수천 년 동안 조상이나 어떤 종교에 기대어서 소원을 비는 일들을 많이 했다. 어떤 사찰을 가거나 별똥별이 떨어지거나 보름달이 뜨거나 또는 해가 뜨는지는 모든 것을 보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미래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 어떠한 사람들의 심리가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에 대해 기대를 걸 수 있게 그리고 기대를 높일 수 있게 기업이나 영업사원들은 갖가지 방법을 구사한다. 보통 기업에서 상품을 출시할 때 철저히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면 고객의 기대에 부응할까 고민해서 최종적으로 상품을 출시한다. 대명 리조트에서 소노 팰리스를 출시할 때 다음과 같은 마케팅을 진행한 적이 있다. 그 당시 지금까지 리조트 분양 고객을 분석한 결과 대략 70%가 서울 경기에서 분양을 받았다. 그래서 소노 팰리스의 1차 고객을 서울 경기로 잡았다. 그런데 소노 팰리스는 홍천에 지어지는 리조트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 다행히 대명 리조트 본사가 역삼동 테일란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았다. 1층을 전면 개조하면서 소노 팰리스의 간단한 모델하우스를 만들었고 또한 홍천에는 더 큰 모델하우스를 만들었다. 여기서 핵심은 일반적으로 리조트를 분양할 때 영업사원이 직접 분양 상품을 설명하는 방식이었지만 대명 리조트에서는 키 크고 예쁜 전문 직원을 고용해서 멋지게 진행했다는 것이다. 특히나 홍천 비발디 파크의 모델하우스는 사전에 고객 예약을 해야만 볼 수 있게 뭔가 더 격이 있고 아무나 볼 수 없다는 전략적으로 고객의 기대감을 높였다. 고객을 모시고 가면 나와 같은 영업사원은 고객에게 전문 직원이 설명을 할 때 같이 고개만 끄덕이고 단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다. 그래야만 고객이 더 집중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유행했던 유비쿼터 시스템을 적용해서 첨단한 기기를 도입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자들은 자신의 사생활을 아주 중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했는데 최고급 호텔에서만 적용했던 나만의 층을 갈 수 있게 승강기에 본인 숙박 카드를 인식시키는 등의 프라이빗 설계를 강조했다. 이렇게 전문적인 설명을 들은 고객들은 엄청난 기대를 하게 됐다. 고객들이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멋진 첨단한 시설이 들어가고 최고급 호텔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시설을 리조트에서 즐길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이다. 가족과 여행을 오면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최고급 호텔식 서비스를 받으며 편한 휴가를 즐길 수 있다는 상상이 절로 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고객의 상상력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올려놓았더니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계약이 쉽게 됐다. 홍천 비발디 모델하우스에 모셔가기만 하면 대부분 마음에 들어하고 계약을 했다. 부채 감정도 필요하다. 사람의 마음은 사실 한없이 긍정적 요소가 많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면 그 이야기를 많은 상상을 하고 믿는 경향이 많다. 피크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다. 긍정적인 기대와 관심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즉 일이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하면 잘 풀리고 안 풀릴 것으로 기대하면 안 풀리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는 자가 충격적 예언과 같은 말이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기대와 관심을 끊임없이 주입시켜서 고객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전략을 세운다. 고객의 기대를 높이는 것에는 직접 체험을 해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체험이라는 것은 꼭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으로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오감으로 체험할 수도 있다. 언제부턴가 대형마트에서는 시식 코너라는 것이 생겼다. 기업들이 자사의 신상품을 맛보여주면서 상품을 홍보하는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신상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은 아쉬운 소리를 잘 못하고 어떤 혜택을 받으면 고마워서 뭔가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기질이 있다. 그래서 시식코너에 가면 계속해서 음식을 만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관심도 없는데 먹어보라고 권유한다. 나 역시 마트에 가서 시식을 하면 살 계획은 없었는데 그 상품을 집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먹었더니 맛도 있고 해서 우리 가족도 좋아하겠지 하고 기대를 하는 것이다. 전국 행사장을 다니면서 황태를 팔았을 때 용대리 황태는 명품 황태이고 맛이 기가 막혔다. 말로만 떠들었다면 매출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용대리 황태를 직접 시식하게 하고 맛을 보여주면 이구동성으로 와우 정말 맛있네요. 마트에서 파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린데요. 이렇게 반응을 한다. 나 역시 다른 황태를 많이 먹어보고 분석을 해봤지만 용대리 황태하고는 질적으로나 맛으로나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시식을 시켰다. 먹어본 고객은 다른 황태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그 가치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흔쾌히 구매를 해서 간다. 그리고 항상 고객은 질문을 한다. 어떻게 요리하면 맛있어요? 그러면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황태와 궁합이 맞는 식자 재료를 간단히 소개시켜준다. 고객은 이미 자신이 저녁 가족을 위해 요리를 만든 것처럼 기분 좋게 돌아간다. 고객의 기대를 높이는 것은 단순하게 바로바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파는 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한 판매 대상을 철저히 연구해서 그에 맞는 상황과 판매 방식을 적용해야 고객의 기대감을 최고로 높일 수 있다. 단순히 입에 바른 말만 한다고 고객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정확한 사실을 보여주면 고객은 고개를 끄덕인다. 고객의 잠재적 욕구를 깨워라. 사람들은 종종 남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다. 사람이 질문 있는 사람 하고 물어보면 주위를 꼭 한번 둘러보고 손을 들까 말까 고민을 한다. 궁금한 게 분명히 있는데 선뜻 손을 못 든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손을 번쩍 들고 저요하면 질문하고 싶었던 다른 사람들이 마구 손을 들기 시작한다. 퍼스트 펭귄이란 말이 있다. 무리지어 생활하는 펭귄들은 먹잇감을 구하러 바다에 뛰어들어야 하지만 바다 표현 같은 바다의 표식주의자들이 두려워서 머뭇거린다. 이때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 다른 펭귄들도 뒤따라 뛰어들도록 이끄는 펭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한다.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 먼저 도전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참여의 동기를 유발하는 선발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퍼스트 펭귄들이 많다. 그들은 항상 주도적이고 리더십이 있고 도전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지하철에서 장사를 할 때였다. 지하철 노점 상품은 1,000원이 넘어가면 고가의 상품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이 쉽게 돈을 꺼내지 않는다. 분명히 갖고 싶은데 아무도 안 사는 걸 내가 사면
괜히 바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두려워서 선뜻 물건을 못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3,000원 이상 또는 5,000원 이상의 물건을 팔 때는 지하철 노점상들도 퍼스트 펭귄을 활용한다. 내가 처음 5,000원짜리 상품을 팔 때였다. 누가 봐도 가격 대비 쓸만한 상품이고 갖고 싶은 상품이었다. 5,000원이면 밥 한 끼 먹으면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지만 지하철에서는 굉장히 큰 돈으로 여겨지는 액수다. 그래서 처음 고가의 5,000원짜리 상품을 팔려고 할 때 사람들은 망설였고 구매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상품을 사지 않기 때문에 마치 자신만 바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기 때문이다. 마음속으로 수천 번도 사야지 하면서 다짐을 하지만 정작 노점상에 지나갈 때는 행동을 못하고 집에 가면서 후회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나는 퍼스트 페인팅을 투여하기로 했다. 앞에서 잠깐 말했지만 일명 코스라는 아주머니를 고용하는 것이다. 이 아주머니의 역할은 내가 물건을 설명하면 최대한 멀리에 서 있거나 앉아 있다가 설명이 끝남과 동시에 급한 척하면서 안 그래도 이거 사려고 했는데 잘 됐다. 하나 주세요 하고 물건을 계산하고 정거장에서 내려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코스가 물건을 떠들면서 좋다고 사게 되면 움찔움찔 하던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물건을 사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다음 칸도 역시 코스의 도움을 받아 상품을 팔면 평소에 팔던 매출보다 평균 3배에서 5배가 더 많이 팔린다. 사람들의 잠재적인 욕구를 그 코스가 부채질을 해서 행동하게 만든 것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대부분 남 눈치를 많이 보고 튀는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조용히 살고 싶어 한다. 괜히 나서서 피해를 볼까봐 섣불리 행동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누군가 여성을 괴롭히고 있으면 마음속으로 구해줘야 하지, 도와줘야지 하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한다. 그때 누군가 나서서 말리게 되면 너도 나도 몰려들어 가방으로 때리고 말리고 굉장히 난폭해질 때도 있다. 내 안의 잠재의식 속에서 정의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큰데도 그 욕구를 표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 욕구를 표출하게 도와주는 것이 프로 영업인들의 기술이 된다. 가려운 곳이 어딜까? 양평 문호리에서 리버마켓에 매월 첫째, 셋째 주 주말에 열린다. 최근에는 셋째 주에만 열리는데 그곳에 리버마켓 마니아도 있고 가족끼리 소풍을 오거나 구경 나오는 사람들도 많다. 대략 주말에 10,000명이 이상이 다녀가는 것이다. 리버마켓에 참여하는 판매자는 110에서 130여 업체인데 거의 모든 직접 농사를 짓거나 옷을 만들다거나 도자기, 떡, 공예품,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직접 만드는 사람들이다. 리버마켓의 입점 요건의 첫 번째는 남의 물건을 떼다가 파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만들고 생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곳에 가면 신기한 물건들도 많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리버마켓의 세계적인 박물관 못지않고 미술관 못지않은 작품들이 많다. 거기다 북한강이 멋지게 흐르는 강변에서 열리기 때문에 마치 동화 속 나라에서 행복한 풍경을 그려낸다. 이곳에서도 장사를 해보면 사람들의 심리를 볼 수 있는데 앞서 말한 퍼스트 펭귄이 존재한다. 물론 리버마켓에서는 인위적인 패스트 펭귄을 고용하지는 않는다. 장사를 하다 보면 한 명의 손님이 이것저것 상품을 만지면서 가격을 물어보고 맛이나 요리하는 방법들을 물어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뭔가 하고 들여다본다. 그러면 한두 명이 되고 2명, 4명이 되면서 사람들이 몰리고 저 멀리서도 뭔지 모르지만 그냥 마구 달려오는 경우도 있다. 그때 누군가 용달이 황태 최고야 이게
이거 이런 곳에서 보기 힘든 상품인데 여기서 팔고 있네 하면서 한 명이 사면 그 순간 너도 나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광경이 자주 펼쳐진다. 그러면 앞에 있던 판매자들이 같이 와서 포장도 도와주고 돈도 받아주고 정신없이 물건을 팔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하루에도 몇 번 생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고객은 40, 50대 주부들이다. 이분들은 목소리도 크고 물건을 살 여력도 많고 또한 황태를 좋아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큰 소리로 떠들면서 홍보를 해준다. 황태를 담아줄 때는 흔한 검은색 비닐에 담아주는 것이 아니라 무광 비닐로 보통의 비닐 봉지보다 몇 배가 비싼 봉지에 담아준다. 그 봉지에 황태가 들어가면 은은하게 비춰져서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너도 나도 황태 봉지를 들고 다니면 왠지 모르게 자신도 사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해서 장사를 불티나게 잘 된다.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내 부스에서 항상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다. 내가 생각했을 때 130여 업체 중에서 매출이 상위권 안에는 들었을 것이다. 장사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잘 되는 것은 아니라 주위의 조언도 잘 듣고 어떤 고객들이 오는지 잘 파악하고 분석해서 어떤 상품을 주요한 곳에 진열할 것인가, 어떤 말을 강조하면서 말을 할까, 어떤 표정과 행동으로 고객을 대할지를 철저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내 상품의 고객의 잠재적인 욕구를 깨워서 그들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다. 상품이 좋다고 무조건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니라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정확히 표현해주면 고객은 알아서 물건을 사게 되어 있다. 고객의 숨은 욕구를 찾는 것이 요즘 기업들의 당면 과제다. 고객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려울 곳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미리 긁어주는 것이 고객의 잠재적인 욕구를 건드는 것이다. 리조트에서 법인 팀장을 할 때 내가 맡은 기업들은 우리나라 30대 그룹 중에서도 LG그룹, 동부그룹, 코오롱그룹 등 규모가 큰 상위 그룹들이었다. 그 중에서 한 통신회사 리조트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리조트의 활용은 직원들도 사용하지만 우수 고객에게도 혜택을 주는 용도였다. 고객들은 휴대폰 통신사로 L통신사를 사용하지만 통신과는 상관없는 리조트 사용을 하게 해주고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한 전자제품을 싸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등 여러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언뜻 보면 통신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부가적인 서비스가 기존 회원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고객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요즘 기업들에게는 다양한 고객 서비스로 고객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욕구를 통찰해서 새로운 마케팅과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 과제이기도 한다. 고객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그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고객을 내게로 오게 하는 나만의 기술을 만들고 잠재적인 욕구를 폭발시킨다면 당신은 이미 판매왕이 되어 있을 것이다.